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네. 네. 예, 자, 오후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지수는 이제 좀 하락을 하죠, 그죠? 네. 아침보다는 좀 더 빠지고 있는데, 지수 잠깐 체크를 좀 해드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로봇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옛날에는 정말 로봇 관련주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능형 로봇 이런 이름까지 붙었는데, 단순한 이제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그죠? 지능형 로봇, AI 로봇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자, 일단 이제 지수는 아침 되면 좀 빠져요. 그래서 그 아침에는 그냥 보합에서 출발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마이너스 한 1% 정도 빠지고 있고, 지수가 살짝 떨어지니까 대번 개인들 개별주에서 투매가 조금 나오죠, 그죠? 네. 뭐 최근에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요. 낙폭에 반등이긴 한데 아무튼 세게 나와서 살짝 누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이 수요일이죠. 보통 이제 설 명절 전에 지수가 조금 빠지거나 그런다면 보통 설 명절 이틀 전까지니까 수요일까지, 그죠? 수요일까지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거야 뭐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아니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어제 미국장이 휴장이었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좀 애매한 거는 맞는 거죠. 오늘 뭐 환율도 조금 오르고 있고, 네. 그래서 지수도 조금 오늘 좀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서 조금 반납하고 있다. 네. 정상적인 반납인 거죠. 네. 땀을 흘리면 또 운동을 하면 땀이 나오듯이, 그죠? 네. 땀만 나오니까 이제 뭐 노폐물도 나오죠, 그죠? 네. 운동을 하면 기분 좋아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운동했으니까 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날은 뭐 그 종목들 오늘 제 종목이 한 2, 3% 빠지는데 잘못된 건가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자, 일단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볼까요? 뭐 아시아 증시 지금 체크를 좀 해보면 다른 나라랑 비슷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홍콩은 마이너스 1.3% 빠지고 있고, 중국도 조금 빠지죠. 네. 일본은 거꾸로 반등 나오고 있고, 대만도 조금 빠지고. 네. 오늘은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네. 일본은 최근에 혼자서 떨어졌기 때문에 혼자서 또 반등 나오는 거고요. 네. 별 문제 없죠. 종목을 좀 보죠. 네. 오전에 이제 그 뭐 심리 이런 얘기는 많이 해드렸고, 오후에는 이제 종목 위주로 보자고 했으니까 종목을 볼 텐데, 로봇 관련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로봇. 네. 이게 지금 뭐 옛날에 그냥 그 산업용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갔어요. 산업용. 그러니까 로봇 테마주가 많이 간 것 중에 옛날에도 로봇 테마주가 움직이긴 했는데, 로봇 테마주가 옛날에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뭐 TPC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로봇 관련 테마주들인데, 뭐 3D 프린터로 많이 갔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는 옛날에는 이유가 뭐였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용 로봇 판매가 뭐 좋아서, 아니면 뭐 로봇 청소기가 좀 잘 팔려서, 아니면 저기였어요. 그 DMZ 있죠? DMZ. 우리 저기 휴전선에 있는 비무장지대 DMZ에 이제 지뢰가 많이 깔려 있는데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 사람이 들어가서 제거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그죠? 그 로봇 관련주들이 그래서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지뢰 제거 관련주. 특히 유진 로봇 같은 게 그랬거든요. 자, 근데 요게 그 당시에 한 10년, 15년 전에도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그런 식의 이슈였고요. 그 종목도 몇 개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오랫동안 주식을 하신 분들도 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쭉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죠. 네.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저도 맨날 보는 저기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데, 보도록 하죠. 지금 옛날에 이제 많이 갔던 로봇 관련주 두 개만 얘기하라고 하면 유진 로봇이랑 동부 로봇이에요. 회사 이름에
그죠? 들어가 있죠. 유진 로봇, 동부 로봇. 그래서 옛날에 여기 보시면 2008년도 이후로 보시면 이게 다 로봇 관련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뭐 말 그대로 이름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유진 로봇이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거 거의 다 로봇 관련주로 간 거예요. 로봇. 이거하고 이제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동부 로봇이거든요. 동부 로봇인데, 자, 동부 로봇을 보죠. 동부 로봇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휴림 로봇이에요. 옛날 이름은 동부 로봇이었어요. 그 보면 급등을 한 게 이게 테마주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이게 뭐였냐 이거죠. 네, 로봇이니까. 이 당시에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고 하면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몇 개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로봇 관련주가 얼마나 많은지 뭐 공식적인 것만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는 이제 10년 전, 뭐 15년 전이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일상생활 할 때 로봇이 별로 안 들어와 있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그 10년 새, 15년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것도 그냥 로봇이 아니고 지능형 로봇 이런 거. 옛날에 저희 여동생이 그 시집가기 전에 집에 무슨 언제 한 15년 더 됐을 거예요. 20년 전인가? 네. 20년 전인가 뭐 강아지 로봇이 있었어요. 네. 강아지 로봇. 지금 보면은 참 속된 말로 허접하죠. 지금 보면. 근데 옛날에는 그게 좀 그 뭐예요? 뭐 하여튼 신기했거든요. 네. 강아지 눈에 눈 있는 데다가 보면 막 이렇게 무슨 표정도 좀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죠? 네. 옛날 물건이죠. 이게 아무튼 지금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종목 하나 볼게요. 지금 보여드릴 종목만 해도 5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50개 이하로 보든 50개 이상으로 보든 한번 보죠. 오늘처럼 지수가 빠지는데도 별로 하락이 안 나오고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힘이 센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유진로봇이 최근에 힘이 좀 센데 최근 요렇게 1년치만 보여드릴까요? 재작년 한 12월부터 재작년 한 6월 이후부터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로봇 관련주가 실은 언제 급등을 많이 했냐면 재작년 말 그리고 작년 초 여기에서 급등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정권 바뀌고 나서 좀 풀려났지 않습니까? 풀려날 거다 뭐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정확한 출소한 날짜 이런 걸 떠나서요. 네. 이제 경영 일선에 이제 복귀를 하면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할 텐데 삼성의 미래 먹거리 이런 데 투자를 할 텐데 거기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제일 핵심이 될 거다라고 작년 선거 끝나고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파동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한 번 이거 선거 전, 이거 선거 후, 그죠? 그때 여기에서 이거 사지 말라고 제가 막 뜯어말렸거든요. 이게 바로 갈 수가 없는 거다. 이 정도 올라온 것만 해도 많이 올라온 거다. 조정을 충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이 그때 대통령 선거만 끝났지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었잖아요. 취임식을 아직 안 했었으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몰려들 거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정 끝나면 사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쯤 사서 하는 게 맞긴 맞았는데 작년에 이제 뭐예요? 힘들었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서 추가 하락이 여기까지 나온 거죠. 아무튼 로봇 관련주들이 실제 움직이기로는 작년 말, 작년 초, 연말 연초에 이런 거 움직인다니까요. 신기술 테마주. 그러니까 올해 또 그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번 들었어요, 그죠? 네. 자, 최근에 보면은 여기 4,000원 깼었죠. 3,000원 그때까지 내려왔다가 5,000원 이상 올라왔으니까 최소한 저점 대비 40% 50% 정도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는 아닌데 지난주 월요일날 한 17%까지 급등했고 그 다음날도 추가 급등 나왔고 열심히 올라왔죠, 그죠? 네. 그 당시에 같이 올라온 게 휴림 로봇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준상한가, 상한가 직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계속 추가 급등하죠.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휴림 로봇은 재작년 말에 많이 못 갔고 작년 3월달에 많이 갔어요.
앞에서 안 갔거든요. 이게 옛날에 저기 이낙연 씨 테마주였잖아요. 휘림 로봇이. 옛날에 동부로봇이라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 회사예요. 옛날에 동부그룹이 그 좀 경영이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좀 거쳤죠. 네. 휘림 로봇. 네. 최근에 어떻습니까? 거래가 들어와서 올리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거 말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뭐 많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옆에 노트랑 필기구가 있으면은 적으시는 것도 좋고요. 되게 많습니다. 로보 아직 큰 급등은 안 나왔는데 뭔가 하려고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죠. 역시 작년에 많이 갔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렸겠어요. 아무리 기업 분석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회사 이름만 봐도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겠죠. 그죠? 뭐 이 회사 이름이 로보로보인데 여기서 뭐 고무장갑 같은 거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무슨 시멘트 만들겠어요. 그죠? 네, 대충 봐도 그죠? 네. 로보티즈 그죠? 대충 봐도 로봇 회사인데 부채도 별로 없는 회사네요. 그죠? 뭔가를 살짝 만들고 있어요. 조정은 당연히 끝났겠죠. 그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듣고서 종목을 사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마 사야 될 종목이 수십 개도 넘으실 겁니다. 그만큼 로봇 관련주들이 잘 만들어놨거든요. 퍼스텍 옛날에는 안보 관련주, 그 다음에는 드론 관련주로 많이 갔었죠. 최근에도 드론 이슈 때문에 들었다 놨다 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를 아무튼 열심히 만들고는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돼요. 큐렉소 거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자율반등 나오고 자꾸 뭔가를 하기는 해요. 에브리봇 뭔가 하긴 해요. 스맥 옛날에 많이 갔던 로봇 관련주가 스맥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뭐 산업용 로봇하고 뭐 저것도 됐어요. 그때 3D 프린터. 네. 그리고 나서 로봇 관련주가 거의 안 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작년 말, 재작년 말 움직였었고 올해 6월달에 한번 들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오르네요. 로보스타 자 여기서 움직였었죠. 3월달에도 움직였었고 근데 이제 힘들어했죠. 미중무역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돈이 보이죠? 살짝 들고 있는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왜 CJ 제일제당을 사냐 이거예요. 왜 이 얘기 자꾸 하죠. 이틀 연속 답답해서 그렇다니까. 왜 SK텔레콤을 사냐 이거예요. 여기서 돈 벌어서 SK텔레콤을 먹여 살리셔야지. 그죠?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CJ 제일제당에서 밀가루도 사고 설탕도 사셔갖고 CJ 제일제당 직원들을 먹여 살려주셔야지. 왜 CJ 제일제당과 SK텔레콤 주식을 사서 먹고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대형주의 장점이 대형주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뭐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이거죠. 왜냐면 안 망할까봐. 근데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안 가잖아요. 미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대형주에서 한 20% 30% 한번 물려보세요. 수익이 별로 크게 손실이 그렇게 크게 안 나도 한 몇 년 들고 있어 보세요. 네. 몸에서 사리가 나와요. 사리가. 네. 그분들 여기 몇 년씩 가져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된다니까. AD칩스 지난달에 한번 들었다가 누르고 있고 동전주라서 그냥 못 본 걸로 하세요. 네. 있는 거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네. 이런 건 눈 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못 받아 생각하세요. 네. 미래컴퍼니 최근에 전도좀 깼다가 또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거래량이 있잖아요. 한국전자인증 이거는 뭐 이것저것 테마주가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이게 지능형 로봇 관련주도 돼요. 오늘 뽑죠. TPC 저점 잡고 만들죠. 잘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셀바스 AI 이거는 이제 충분히 올라왔네요. 그죠? 물론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충분히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베이스. 옛날에 이제 안철수 테마주 뭐 이것저것 테마주가 되는데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에 나오기는 하셨는데 당대표 그 출마 그죠? 하긴 하셨는데 당대표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시죠? 근데 오픈베이스가 움직이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상한가가 썼죠? 네, 저것 때문에 그래요. 안철수. 여기는 저기였을걸요? 최재형씨. 오늘은 로봇으로 보셔도 돼요. 물론 다른 재료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넷패스. 그죠? 자, 패스합시다. 넷패스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패스하자고. 자, 그러면 이거는 왜 패스하자고 했을까요? 차트를 잘 보세요. 지금 로봇 관련주 한 15개 정도 대충 10개 이상 15개 정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차트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회사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혼자서 전저점을 깼죠. 여기서 깨졌죠. 물론 이제 1월 3일날 거의 다 깨졌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약하잖아요. 거래도 없고 그죠? 로봇 관련주가 아닐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모비스 그냥 어쨌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노블 MNB 이것도 못 본 걸로 하세요. 어제 뭐 혼자서 23% 급락했다 올라오는데 이런 거는 못 본 걸로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종목이라기보다 스키장인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노블 MNB라고 해놨잖아요.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다. 이거 뭐지?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원래 회사 이름이 뭐였는지 이런 걸 찾아보셔야 돼요. 회사 이름을 자주 바꿨다? 그러면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회사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다다음 달이 3월달이죠. 그러니까 3월달 그 상장폐지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종목을 아무리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단타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3월달만 더 잘 넘기면 괜찮거든요. 네. 평상시에 조심하는 게 제일 좋은데 평상시 조심 안하고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만 주식을 사셨다? 지금은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조심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못 본 걸로 하자고. 회사 이름이 너무 그죠? 네. 회사 이름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놨네요. 다운미디어 돌리고 있죠? 고영 이거는 별로 로봇 테마주로 지금 글쎄 지금은 별로예요. 지금 근데 바닥은 잡고 돌리고 있긴 해요. 줌인터넷 얼마 전에 상한가 나왔죠? 둥 떠있고 링크 제니시스 차트가 어때요? 돌려 세우고 있잖아요. 데이터 솔루션 이거 무방에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과열된 로봇주들이 못 가고 줌인터넷 그리고 차트 똑같이 생긴 게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그죠? 치고 나오죠? 어제 14% 급등 마감 오늘도 추가 급등 이런 거 샀으면 참 좋았겠네요. 그죠? 인포마크는 관리 종목이니까 패스. JLK 낙폭과대주인데 바닥 잡고 뭔가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테카바이오 살짝 바닥 잡고 돌리고 있고 위세아이텍 들었다가 누르죠. 그죠? 되게 많죠. 솔트룩스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100번 중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요. 역배열 종목인데 그죠?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는 경우는 100번 중에 한 번이라니까. 진짜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가고 있어요. 개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죠? RF쌤이 최근에 올렸던 거를 열심히 반납하고 있는 RF쌤이 그래도 아무튼 거래는 좀 있네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와이브 컴퍼니 바닥 잡고 거래 들어와서 올리고 있고 알차라 이게 메타버스주도 되는 게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인데 로봇 관련주도 되고 메타버스도 되고 아니면 AI 챗봇 관련주도 되고 막 섞여요. 드론 관련주가 되는 것도 있고 그죠? 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네. 알차라가 지금 낙폭과대 이후에 세게 올라오죠. 거래도 많고, 이런 거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점이 5,940원인데 여기가 지금 12,000원이거든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두 배 올라왔죠. 이렇게 이평선이 많이 벌어진 역배열 종목이 100% 급등했다? 그러면 거의 다 온 거예요. 네. 끝났다라고는 단정 짓지 마시고, 200일선도 지금 돌파했었고 잠깐, 그러면 얼추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양봉이 뭐 짧은 거건 센 거건 한 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알차라 물려있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단기로 수익 내고 있다? 그럼 수익을 챙기면서 하셔야 돼요. 네. 아까 그 뭐예요? 누가 셀바스 AI처럼 이거 말고 아까 뭐 솔트룩스 이것처럼 계속 가지 않을까요? 100개 중에 1개. 저 같으면 100개 중에 1개 베팅하기보다 100개 중에 99개 베팅하겠습니다. 알차라 아무튼 많이 올라오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보율보다 부채율이 너무 많아요. 부채율이 243%니까 234%. 되게 많은 거예요. 유보율은 50%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와이더 플래닛 별로 이거는 그죠? 뭐가 거래가 좀 들어오긴 해요. 상장하고 나서 뭐 한 게 없어요. 저는 다른 거 다 싫고 저는 오직 낙폭과 대주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네. 그죠?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비하면 좋을까요? 개봉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새 제품 미개봉 상태. 레인보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대장 역할하고 있고 삼성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죠? 네. 대놓고 대장 역할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종목들 더 잘 보세요. 뷰노 밑에서 막 치고 올라와요 지금. 그죠? SP 시스템스 막 치고 올라와. 딥노이드 저점 5,000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7,000원 가까이 올라오죠.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투임 이게 신규 상장주들이거든요. 신규 상장된 지 한 1, 2년 미만 회사들. 마인즈랩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열심히 올라오죠. 네오팩트 뭔가 하고 있고. 근데 부채율이 너무 많다. 그죠? 부채가 346%. 유보율은 여기 뜨지도 않고. T 로보틱스 이거 재작년 말 그때 움직였던 거예요. 로봇 관련주. 왜냐면 회사 이름에 로봇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회사 이름에 로봇 글자 들어가면 다 급등했어요. T 로보틱스 그리고 라온 피플 뭔가 들었다 놨다 하죠. 모아 데이터 네. 이게 아까 그 데이터 솔루션이랑 차트가 비슷한 거예요. 영호 DSP 낙폭과대 반등 뭔가 만들고 있고요. 유일로보틱스 유명한 종목이죠. 네.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이게 참 운이 좋았던 게 유일로보틱스가 작년 3월달에 상장했는데 그때 한참 이제 로봇 관련주들 막 선거 끝나고 나서 삼성이 투자한다 막 그럴 때 그때 하필이면 그때 상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물렸죠. 고점은 3만원 여기에서. 근데 두 달 뒤에 3개월 뒤에 14,000원 반토막 내놓고 다시 현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올라가서 37,000원 2만원 이하 2만원 건드렸다가 다시 3만원 걷죠. 차트가 힘이 좋아요. 네.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그죠? 지금은 또 붕 떠있죠. 지금 유일로보틱스랑 차트가 비슷하게 생긴 게 휴림로봇 뭐 유진로봇 이런 것들 더 있어요. 네. 힘이 센 것들 중에 하나고 러셀 오늘 올라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리고 러셀
작년에 갔었어요. 근데 낙폭과대가 심해가지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와서 돌려세우고 있어요. 이렌시스 오늘 급등. 거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앞으로 뭘 만드나 잘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예요. 상장된 지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라서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아까 솔트룩스랑 비싸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상장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그죠? 6개월, 이제 7개월 차인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잘 안 나옵니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 경우는 1년 안에 시원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0개 중에 하나입니다. 신규 상장주 해가지고 개인이 돈 번 걸 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물리면 세게 물리고. 근데 이례적인 게 지금 나오죠. 어서 로봇주에서 루닛 보시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좀 급등했었어요. XM 이것도 최근에 보시면 쭉 들어올리죠. 핀텔 마지막으로 핀텔까지만 보죠. 핀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고 있어요. 최근에 급등락이 있죠. 그죠? 자, 로봇 관련주를 지금 다 얘기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개수는 제가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꽤 될 거예요. 그죠? 저도 몇 개인지 모르겠네. 한 5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40개에서 50개인 것 같은데 더 될 수도 있고요. 네. 세보진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네. 제가 로봇 관련주를 왜 보여드렸냐면 종목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거의 다 움직이죠. 아까 뭐 제가 네패스나 이런 건 말 그대로 패스하자, 그리고 이건 잡주고 이제 부채율이 많으니까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냐면 혹시라도 사실까봐. 무료 추천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사실까봐. 혹시라도. 네. 잘못 들어가시면 큰일 나거든요. 네. 부채 많은 기업들은 큰일 납니다. 네,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많이 한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저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과열됐어요. 여기서 과열됐었는데 한번 꺾은 거예요. 잘 보시면 음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거를 유상증자 받아서 지분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한 거지 뭐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계속 급등을 해요. 당연히 뭐 딴 데도 아니고 삼성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음봉이 하나 떨어지죠. 제가 이거 떨어졌을 때 그랬어요. 이제 과열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 근데 끝난 건 아니다. 항상 저는 그 표현을 써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이면 항상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개인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 이거 과열됐다 그 얘기만 하고 지나가면 그날이 고점인 줄 알고 되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음봉 맞았는데 힘든데 그런 얘기 해주면 그렇게 얘기하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끝난 건 아니라고. 과열됐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당분간 이 정도 시세를 유지할 거란 얘기예요. 과열되기 시작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과열되기 시작했죠. 조금 더 올라와요. 이게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음봉 하나 나오고 양봉이 3개 나왔으니까 되게 많이 갔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고. 왜냐면 이날 고점이 57,000원이죠. 계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여기가 57,000원이죠. 고점이 57,100원. 근데 여기는 오늘 고점이 61,400원이죠. 그럼 얼마 올라온 거예요? 4,000원 올라온 거예요. 4,000원. 4,000원 더 오른 거잖아요. 여기 대비 따지면 여기 대비 따지시면 안 돼요. 여기 대비 따지면 20% 올라온 거지만 4,000원이 뭐냐면 그냥 여기 저점 대비 따져도 그냥 10%도 안 돼요. 맞잖아요. 5만원짜리 주식이었는데 6만원 되기 전에 5만원에 4,000원은 10%가 아니지 않습니까? 8%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긴 했는데 얼마? 10% 미만이에요 지금.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겠다 여기서 팔았는데 또 올라가서 속상하다. 속상하실 게 없어요. 잘하신 거지. 아, 더 가면 어떡해요. 앞으로 또 이렇게 수익 많이 날 거 하시면 되죠. 그죠? 네. 이게 뭐냐면 거래가 지금 잘 보시면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차트는 잘 안 나와요. 이게 세력이 만약에 매집을 하는 거면 상한가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래요? 이게 남양 특집보다 더 무서운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떡할래요? 아까 음봉 얘기 해드린다고 이제 해놓고 이제 이 얘기를 시작했죠. 삼성에서 투자받았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음봉 나온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죠? 어쨌든 뭐 4,000원밖에 못 올라갔, 고점 대비 4,000원밖에 못 올라갔든 뭐 했든 어쨌든 추가 상승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가짜 양봉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흔들었으니까 윗꼬리 길게 달고, 그죠? 흔들었단 말이에요. 거래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양봉 만들더니 바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는 아무튼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음봉이 언젠간 떨어지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데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음봉이 떨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날 때 뭐 얘기해주고 나니까 갑자기 나지. 그죠? 네. 얘기해주고 나는 거는 보험 사기도 아니고, 그죠? 네. 갑자기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음봉이라 또 나올 텐데 두 번째 나오는 음봉은 진짜 음봉일 가능성이 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점이 여기 대충 3만원대 아니 3만원 초반 아닙니까? 6만원이잖아요. 그럼 2배 올라왔잖아요.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2배가 아니라 3배, 4배까지 갈 수 있는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서 있는 분들 지금 어쨌든 수익이겠죠? 수익을 잘 챙기면서 하시는 거예요.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는 게 맞고, 왜냐면 로봇 테마주가 지금 수십 개가 바닥에 널려 있는데 굳이 비싼 걸 사야 되냐 이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만원에 산 사람들은 이게 7만원, 8만원, 10만원을 돌파하면 수익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지금 파는 거하고 10만원에서 파는 거하고는 100% 이상의 수익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은 몇 프로 차이 안 나요. 뭐하러 들어가서 마음고생해요. 바닥에 있는 거 사면 되지. 근데 바닥에 있는 걸 왜 사기 시켰어요? 귀찮으니까. 저 많은 것 중에 뭐가 할지도 모르겠고, 그죠? 어서 들었는데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를 사야 된다고. 대장주를 바닥에 사는 얘기지 누가 대장주를, 그죠? 네. 밑에서 두세 배 올라왔는데 그걸 고점에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대장주를 바닥에서 사라 그 얘기지. 원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하세요. 결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끝난 게 아니에요. 대장주 역할 해주고 있고 삼성에서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더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조만간에 가짜, 이제 앞에서 가짜 음봉이 한번 나왔으니까 조만간에 진짜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량은 수상한 거예요. 왜 수상하냐면 올라갈 때는 거래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쭉 올라가고 마는 거지, 거래가 이렇게 사거리를 연속 비슷하다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까 이게 세력이 매집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세력이 매집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30% 미만이에요. 가끔씩 뭐 추가 상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누가 로봇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마디 하면 그날 세력이 뭐 20% 이상 급등시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알고 삽니까? 그러니까 말을 제가 조심하는 거잖아요. 더 갈 수도 있다고. 제가 그런 것까지 몰라요. 대통령이 뭐 언제 무슨 말을 할지, 그죠? 아니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그걸 어떻게 100% 다 알겠습니까? 100%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말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조심을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이렇게 일정한 거는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열됐다고 보는 저는 이 거래량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좀 전에 6만원에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5만원대에 샀는데 더 갈까봐 안 팔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정말 그러겠어요. 저 재수없는 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거 곧 10만원 간다고 했는데 아직 6만원 밖에 안 됐는데 못생긴 거 같고 진짜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셔도 돼요. 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거래량을 수구도 좋구만, 왜 난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결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고 있으면 수익을 챙기면서 하셔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음봉 떨어지면 하나도 못 챙기고 수익 많이 났던 거 고스란히 반납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누구 손해요? 본인 손해죠. 누구 원망할 건데요? 제가 재수없는 얘기해서 떨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수익 잘 챙기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챙기면서 하시라고. 시장이 뭐 아주 좋을 때야, 그죠? 그냥 던져놓고, 그죠? 네. 아니 뭐 가든지 말든지 그럼 또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닙니다. 뒤에 올라오려고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수십 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체할 만한 게 없으면 계속 가겠죠. 근데 대체할 만한 게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2년 전에 윤석열 그 파평 윤씨 테마주였던 애니능률이 초반에 급등했잖아요. 처음에 파평 윤씨 그 테마주를 인맥주를 대신할 만한 게 그 당시에 없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미친듯이 왔어요. 그때 웅진하고 웅진 싱크비 그 정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한 달 동안, 꼬박 한 달 동안 그냥 열심히 갔어요. 대체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부모님, 아버님 고향은 충청도 공주인가요? 거긴데 공주 맞죠? 네. 논산인가? 공주인가? 네. 그쪽이잖아요, 그죠? 충남. 근데 이제 본인 고향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만큼 한 달 동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와요? 정책주. 정책주 중에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지만 그때 일자리 관련주. 이게 고점을 찍은 게 4월 7일이고요. 딱 찍고 눌렀거든요. 이때 사람들 별로 안 누른 것 같죠? 이때 사람들 죽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25,000원 찍고 순간적으로 16,000원까지 17,000원인가? 17,000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8,000원 급락했거든요. 그럼 25,000원에 샀는데 8,000원 급락했으면 대충 계산해보세요. 30% 이상 손실 났죠? 당연히 비중 많이 실었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뭐 여기다 수억 원씩 찍어가지고 사람들. 나중에 신고가가 나긴 났는데 얼마 났는 줄 아세요? 조금. 딸랑 요만큼. 난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게 여기서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거든. 사람들한테 물리지 말라고. 상한가 나오니까 누가 나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틀렸다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좀 팔지. 나중에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조금 더 갔어요. 3만원.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비 얼마 못 갔다고요. 그러니까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수익을 잘 챙기면서 하세요. 애니능률이 이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생겼었어요. 뭘까요? 정책주. 정책주 중에서 그때 가장 잘 간 게 아시아경제 이런 거잖아요. 순간 들어버리거든요. 딱 4월 5일쯤 되니까 양봉이 하나 살짝 나와서 살짝 올리기 시작해요. 애니능률 딱 고점 찍을 때 살짝 머리 들고 애니능률이 팍팍 떨어지면서 21선을 깼을 때 그럼 내가 가겠다 그러면 상한가 튀어나왔어요. 이해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바뀌어요. 네, 바뀐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지금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다. 10년 전, 15년 전이랑 완전히 다르다. 그때는 종목이 진짜 몇 개 없었다니까요. 제대로 가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뭐 1인 1 로봇 시대, 옛날에 뭐 1인 1닭 그랬죠.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먹는다고. 네. 근데 아무튼 뭐 1인 1 로봇 시대, 스마트, 지능형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로봇 관련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네. 굉장히 많이 이게 발전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IT나 이런 쪽에 또 그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로봇 전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로봇을 더 빨리 흡수하고 이게 쓸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여행들 많이 가보시고 아시죠? 일본은 카드를 잘 안 써요. 현금 위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서 그 일하다가 들어온 젊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뭐가 편하냐 그러면 거기는 현금 맨날 들고 다녀야 되고 너무 불편하다고. 한국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다 하니까 이게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 돼 있는 거고 이제 아날로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빨리 보급되고 성장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테마가 크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로봇 같은 것도 통신기술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술 표준화를 먼저 이뤄놓으면 나중에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쪽에서 치고 들어가서 쉽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제 표준을 만들 가능성이 커요. 삼성이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것만 가고 끝나겠어요? 많이 가겠죠. 실제로 삼성이 10년 전쯤에 사물 인터넷 쪽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 테마주가 100개 이상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로봇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그냥 로봇은 저기였고 AI가 저기 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 합쳐져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테마가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이제 미래의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막 갖다 버리고 막 이러죠. 주식을 버리고 손절하고 있지만 결국엔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왜 들어오겠어요? 왜 들어오겠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한테 비싼 값에 파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기를 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비싼 가격이라도 사고 싶어 하니까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주는 거죠. 로봇 관련주를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게 주식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요. 물론 저보다 더 빨리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포토샵이라고 아세요? 포토샵이 뭔지 안다 1번, 모른다 4번. 포토샵. 포토샵이라는 그 어도비 회사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시죠? 포토샵. 그죠? 일명 줄여서 뽀샵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포토샵이 이게 저도 옛날에 이거를 막 배워보려고 전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보정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채널 운영하니까 거기에 이제 썸네일 같은 거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요즘에 동영상 편집도 해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AI가 싫어요. 인공지능이 싫다니까요. 저는 AI를 싫어하는데 솔직히 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혼자서 이렇게 저는 솔직히 미술 감각이 없어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썸네일이 뭔지 아시죠? 유튜브 이렇게 표지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자 유튜브에 올릴 때 요즘에 올해 이제 새 썸네일 하나 바꿔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썸네일 아닙니까? 그럼 뒤에 배경사진, 글씨, 크기, 색깔 이런 거, 그죠? 사진 위치 이런 전반적인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토샵으로 하려면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AI가 발달하기 전에는 포토샵을 돈 주고 그죠? 막 배워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죠? 만들어야 돼요. 저는 색깔 그 매치를 잘 못하겠어요. 그쪽에 소질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글씨 색깔도 넣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배경 색깔은 더 힘들고. 해보면 제 스스로 해보면 진짜 되게 촌스러워요. 근데 요즘에 뭘 느끼냐면 똑같은 저기 어도비 그 사이에 들어가면은 사이트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죠 이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도비 익스프레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 보면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면 뭐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런 거 하려고 포토샵을 배울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뭘 누르잖아요. 그러면 뚝딱뚝딱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이 다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인공지능이에요. AI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제가 선호할 만한 사진까지 막 올려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옛날에 진짜 저거 디자인, 웹 디자이너한테 막 부탁해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해야 되는 거를 조금만, 저는 진짜 미술 쪽에는 꽝이거든요. 근데 좀 그림도 좀 그리신다, 아니면 좀 약간 감각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잘하시겠더라고요. 쉽게. 이 얘기를 왜 해드리겠어요? 저기 들어가서 뭐 하시라고요? 아니요. 아까 로봇, 요즘에 로봇이 무슨 이름으로 가냐면 지능형 로봇으로 가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하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뭐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이 나오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나라가 그죠? 많이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삼성하고 이제 애플이 있죠, 그죠? 전 세계에서 지금 휴대폰 갖고 경쟁하는 게 삼성하고 애플인데, 한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삼성 편 들지 말고, 그죠? 또 본인께서 아이패드나 아이폰 쓴다고 해서 무조건 애플 편 들지 말고 편안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삼성하고 애플 중에 누가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삼성 1번, 애플 2번. 요건 좀 꼭 찍어주세요. 귀찮아도 좀 찍어보세요. 삼성하고 애플 중에 누가 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배제하고, 아이폰 유저 다 배제하고, 솔직히 애플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네. 삼성이에요. 삼성이라고. 애플폰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줄 아세요? 비밀번호 걸면은 못 풀게 하잖아요. 그죠? 정부와 싸워가면서, 미국 정부와 대항까지 하면서. 그리고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비싸거든요. 그게 좋아서 비싸나요? 카메라 중에 라이카라고 있어요. 라이타 말고 라이카. 독일제 종가 후가 점수 시작되었습니다. 기능만 놓고 보면은 일본 카메라에 그렇게 크게 뒤져요. 근데 엄청나게 비싸요. 비싸요. 카메라계의 에르메스라고 그래요. 엄청 비싸요. 자동화 기능? 일본 카메라 뭐 캐논이나 니콘 이런 거 딱 하면 막 진짜 한 번만 살짝 누르면 쫙 다 찍힌다 말이야. 혼자서 막 별걸 다 해요. 퍼포먼스라고 표현하던데. 근데 안 그래요. 이건 저도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폰 써봤고 삼성 것도 써봤는데 삼성 게 기술력이 훨씬 좋습니다. 애플이 삼성 못 따라옵니다. 기술력으로. 근데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전략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사생활 보호. 저도 아이폰 쓰다가 삼성 거로 갈아탄 게 기능이 떨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제 얘기에 반박하실 수 있겠지만, 그죠?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죠? 반박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삼성 못 따라온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삼성의 그 기술력이 로봇이나 이런 거하고 여태까지 해놓던 뭐 사물 인터넷, AI 접목되죠? 그럼 희한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미래 밝다고요. 그 얘기하려고. 현대차는 놀겠어요? LG전자는 놀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 한 해는, 그죠? 뭐 맨날 부동산 망한다, 어디 집값 몇 억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죠? 실물 경기와 관련된 그런 대형주들이 올 한 해는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죠?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에 투자해야 된다. 삼성 로봇,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출, 뭐 방산, 원전, 건설, 그죠? 제2의 중동분 막 그러면서 가면은 내부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해외 쪽에서는 그런 식의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제가 연말하고 연초에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런 테마가 형성될 거라고. 형성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사람들이 아니야. 삼성 망할 거야. 로봇 망할 거야. 미래에는 절대 로봇 시대가 안 올 거야.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도 로봇 시대는 열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망한다 그러니까 다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망할 것 같으면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안 망하게 합니다. 그게 정부입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정부를 지지하시건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건 혹시라도 내년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아요. 네. 정부를 믿고 투자하세요. 어디에? 네. 정책주에. 보이잖아요. 지금 뻔하게. 로봇 관련주 많이 보여드린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100개 이상 올라갔고요. 그랬어요. 많이 갔다니까요. 2년 연속. 로봇 테마주는 안 가겠어요? 그리고 수소차.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 그죠? 네. 전 정부에서 수소차 밀을 때 100개 이상 갔습니다.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정권 초기에. 근데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다시 주식을 하시겠다고요? 아, 올해는 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반기에 하거나 내년에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나가라니까요. 그냥 주식을 접으시고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그냥 근로소득으로 사시면 돼요. 그분들은. 종목들 다 돌려세우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오겠대요. 나중에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로봇 관련주 저 밑에 있는 거 이제 다 최소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올라왔을 때 그때 들어오겠죠. 종목 좀 주세요. 그러면서. 종목이 있겠습니까?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뒷북 치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쉬어야 되겠다. 당분간 안 오를 것 같다. 올해 힘들 것 같다. 그 소리 합니다.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니까요. 본인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수백만, 수천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똑같은 소리야 다. 네. 그게 기회란 거를 빨리 눈치를 채시라는 얘기죠. 네. 회원가입은 본인 생각이 바뀌시거든 깨지거든 그때 서둘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열심히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회원들이랑 그 길 가고 있을 거니까.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아무튼 이틀 동안 공개방송 진행했는데 제가 이틀 동안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해드린 얘기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느낀 건 또 뭐냐면 참 많이 깔아앉아 있구나. 네. 진짜 많이 깔아앉아 있습니다. 심리가. 네. 그럴수록 바닥이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틀 동안 공개방송 진행했는데요.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저녁 8시에 이렇게 저녁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이따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따 저녁 때 뵙겠습니다. 네.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 주십시오. 네. 네네. 자, 소민트님 어서 오시고요. 여정님, 콜럼버스님, 손절하지 마세요님, 호니만님, 광현님, 고고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하늘땅 멸다님, 천사님, 네, 무부님, 고현모님, 와이콜라님, 그리고 에네르기파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쪽에 김미영님, 그리고 네, 도토리님, 황금소나무님, 임홍진님, 박성진님, 이호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낮에 이틀 동안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뭐 여전히 개인들 심리는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뭐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이제 주식이 이제 많이 올라올 때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주식 사세요, 주식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 별로 호응이 없어요. 네. 뭐 오히려 냉랭하거든요. 아주 냉랭합니다. 이럴 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계좌, 뉴스, 차트를 많이 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세요. 왜냐면 인간 지표만큼 이제 훌륭한 게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사람들 이렇게 그 투자 심리나 이렇게 투자 행태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호재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하게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부득이하게 주식을 접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아쉬우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겁이 나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본인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 거죠. 네. 요즘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의 이제 방송 제목은 이걸로 해놨어요. 주식이 바닥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과정이라고 해놨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솔트룩스라고 굉장히 세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저렇게 올라오는지, 저게 정상적인 건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상승 추세에서 돌아서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수가 좀 하락 마감했는데 지수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죠. 네. 어제하고 오늘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인데 저희 방은 매도 사인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수익을 자꾸 챙겨서 돈을 돌게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1월 3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화요일 날까지 급락을 해서 전저점을 깰 것 같은 이제 공포를 이제 느끼게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2100 이제 100포인트거든요. 2180 네,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고점이 2400이죠. 2410 그러니까 2100대까지 빠졌다가 2400까지 회복을 한 거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심하게 빠졌다가 심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아시아 증시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라별로 그냥 적당히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동반 하락했죠. 여기도 마이너스 1%, 네, 소폭 하락했고,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많아졌고,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고, 일단 이제 뭐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생각하기는 싫지만, 그죠? 코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더 내려와서 전저점을 진짜 확실하게 깼었더라면, 즉 10월 달에 찍어놨었던 65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다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만큼 떨어진 것도 힘드셨겠지만 더 떨어졌으면 아마 내가 주식을 왜 해? 그러면서 막 그 모니터랑 아니면 컴퓨터를 막 부수는 사람들 막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수급도 좋아졌고 좋아졌습니다.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식이 이제 바닥은 잡은 거는 맞거든요, 현재.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고, 죄송합니다. 자꾸 추석이라고 하네요, 설날을. 네. 이게 자꾸 입에 붙었나봐요. 자꾸 설 연휴를 자꾸 추석 연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네. 설 연휴가 있고,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죠. 미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2월 초에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아마 0.25% 이제 소폭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누차 말씀 많이 드렸지만 사람들이 뭐 부동산 폭락해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그런 뉴스 보셨나요? 낮에 제가 이 얘기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나라 은행들 지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대출 금리가 막 올라가다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코픽스 금리 있죠. 자,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 금리가 내린답니다. 자, 이런 거 보시죠. 사람들이 이제 높은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경제 침체 위기 온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잘 보세요.
1년 만에 어제 나온 기사인데 오늘이구나. 오늘 아침에 1년 만에 코픽스 인하, 대출금리 정점 찍고 내려간다. 이해가세요? 네. 개인들이 정말 걱정했던 게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코픽스 금리가 11개월 만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내리는데 당연히 대출금리도 정점 찍고 내려가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 뭐 아주 또 세게 0.75%짜리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번 한다면 이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겠지만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출금리 정점 찍고 내려간다. 그러면 개인들이 겁먹었던 그 일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잘 안 생기겠죠. 그렇죠? 네. 보시면 채권 시장도 안정돼서 은행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고정형 대출금리 역시 하락하고 있다.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읽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죠? 부동산 관련되신 분들, 주식하는 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걱정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음 주는 우리는 이제 그 설날 연휴 잘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미국 금리 인상 잘 넘기면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을 뭐 한두 번 더 할 것 같긴 한데 뭐 거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끝낸 다음에 주식시장이 올라올 거다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끝낸 다음에 주식시장이 그때부터 올라간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책에서도 그렇게 안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금리에 대해서 금리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잘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투자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에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신중하게 잘 듣고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좋은 얘기죠. 그죠? 네. 아무튼 오늘 증시가 조금 빠진 거는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정상적인 눌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들 얘기를 많이 해야죠. 바로 종목 얘기로 들어갈게요. 네. 그 종목이 이제 어제 얘기했었나요? 어제 낮에 얘기했구나. 그죠? 네. 낮에 오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코스닥 어제 공개 방송했으니까 코스닥 종목 어제 상승률 1위부터 100위? 그죠? 그 정도 보고 150까지 봤나? 하여튼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률 상위 30개인가를 봤단 말이에요. 그걸 쭉 보여드리면서 보셔라. 여기에서 주가가 그렇게 급락 나온 게 얼마나 있느냐. 대부분 이 코스닥 개별주들도 지금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신저가 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신고가를 열심히 내는 것도 별로 없지 않느냐.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있으면은 어제 낮에 오후에 했던 거 좀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형주 쪽에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CJ제일제당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큰 거를 이제 크게 보여드린 큰 흐름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그래서 바닥을 잡을 때 도대체 그러면 대형주 말고, 대형주는 약간 바닥 잡는 게 틀립니다. 근데 요즘에 대형주 많이 하세요? 아니면 개별주 테마주 많이 하세요? 대형주하고 개별주 테마주는 바닥 잡는 게 약간 틀리거든요. 자, 여쭤볼게요. 대형주 많이 한다? 2번. 아니요. 개별주 테마주 많이 하는데요. 3번. 찍어보세요. 오늘 많이 안 들어오신 관계로 다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온라인 여기 유튜브 시청자 수도 그죠? 네, 바닥을 찍네요. 대형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고 계십니까? 네, 거의 3번 찍으셨죠? 네, 2번도 있으시고. 네. 다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나중에 대형주장세가 오면 꼭 2번 대형주도 해드릴게요. 그죠? 네. 거의 3번 찍으셨어요. 그죠? 네. 자, 보세요. 네, 아무튼 많이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미영님은 그거 알아서 잘 정리하세요. 수익 났는데 못 챙기셨으면, 그죠? 제가 무료 추천한 것도 아니라서,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잘 정리하세요. 잘 아셨죠? 네. 저는 무료 종목 추천도 하지 않지만, 종목 진단도 안 해드려요. 무료 종목 진단도. 네. 그거는 제 원칙이기 때문에 꼭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렇게 잘 정리하세요. 잘 처리하세요. 네. 다음에 수익 나시고 잘 챙기시고, 그죠? 네. 어려울 때 수익 났으면 잘 챙기면서 하셨어야죠. 그죠? 네.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그러면 개별주 위주로, 네, 개별주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주식이 바닥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과정, 일반적인 그림은 대개 이렇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면 꼭 태클 거는 양반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태클 잘 안 걸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거는데 이게 전부인 양 얘기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전부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필요한 것만 딱 추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바닥 잡을 때 패턴은 이래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개인들한테 1대1로 레슨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전문가한테 레슨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아니면 우리 애들이 만약에 주식할래요. 그러면 이제 알려주세요. 알려주겠죠? 1대1로 그죠? 네. 1대1로 이제 얘기를 하면 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바닥을 잡는 거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쌍바닥이랑 그 다음에 삼중바닥이랑 그죠? 아니면 외바닥이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이제 변형이 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외바닥이냐 저점을 2번 찍은 쌍바닥이냐 3번 이상 3번 찍었냐 아니면 그 이상을 찍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때 시장 상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번 살짝 놀라고 끝났다.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하고 종목들이 폭락한 거 아니에요?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폭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락했을 때 그게 얼마나 센 강도로 폭락을 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느냐 이게 차트에 반영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이 팔았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냥 겁을 만약에 덜 먹었다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한번 빠졌다 그냥 이걸로 끝나요. 근데 악재가 한 번 나오고 한 번 또 나왔다 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영향을 2번 줬다 사람들이 겁을 2번 먹었다 그럼 쌍바닥인 거고 여러 번 먹었다 그럼 삼중바닥 이상이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그 외바닥은 빼고 처음에 외바닥부터 얘기해 봅시다. 처음에 폭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악재 얘기가 나왔는데 좀 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악재 그 얘기가 원래 악재가 한번 터지면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 악재 가지고 1년 내내 괴롭혔거든요. 안 그래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금리 인상 가지고 1년 내내 괴롭혔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하면 주식시장은 폭등했었는데 이번에 달랐다니까요. 너무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악재가 계속 반복이 새로운 악재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 나오고 두 번째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덜 떨어져요. 반등 나오고 자, 두 번째 반등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락이 또 나옵니다.
근데 악재가 자꾸 똑같으니까 이제 반영을 덜 하겠죠? 반등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트가 뭐가 만들어지느냐? 삼각수렴형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매가 나왔을 때 개인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가장 양호한 차트가 이거예요. 이게 지수에서도 나오고 특히 개별주에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삼각수렴형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삼각수렴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이걸 왜 좋아하냐면 원리인데 제가 그러잖아요. 제 자식한테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물론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내가 회원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폭락이 들어올 때 이 차트를 제가 왜 선호하냐면 이 폭락이 들어왔을 때 있죠. 처음에 공포에 빠져서 쭉 투매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래서 종목이 물론 힘들죠. 갑자기 멀쩡하게 수익 나오고 있던 종목도 마이너스 20%, 30%, 막 40% 이상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신용 반대 매매가 싹 당하면서 개인들이 다 털려요. 그리고 들었다가 놓으면 또 털려요. 들었다가 놓으면 또 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빨래 저기 여자분들 특히 저기 베란다 나가서 이불 터시죠? 이불 털 때 한 번만 툭 하고 끝내십니까? 아니면 탈 터십니까? 계속 탈 털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베란다 나가서 저기 이불 잘못 터시면 또 떨어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가장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에 나왔을 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죠? 가장 금방 마무리되고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 방송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나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특히 로봇 관련주에서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로봇 관련주가 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후 방송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방송했는데 오후 방송, 공개 방송 2시 반부터 한 3시까지 보시면 돼요. 로봇 관련주 얘기해놨어요. 한 40개인가 50개 얘기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아니면 제 목소리 오늘 그만 듣고 싶다 그러면 제 방송 끝나고 김 실장님이 아까 로봇 관련주 한다고 아까 방송 올려놓으셨던데 이따 9시에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똑같아요. 처음에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왔겠죠. 나왔는데 두 번째 더 세게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보다 한 번 더 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냐면 한 번, 두 번 이로 가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쌍바닥, W자. 근데 가장 힘든 쌍바닥이 뭐라고요? 전저점을 깨는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나오느냐? 두 번째 더 개인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시 한번 꺾어요. 네. 꺾어서 내려온 다음에 여기 전저점 있죠. 여기쯤에서 딱 반등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전환 추세가 있어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패턴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역헤드앤 숄더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쌍바닥 찍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면 삼중바닥 찍고 가려고 했는데 투매가 너무 세게 나와서 이 부분이 밑으로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는 응용이라니까요.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시 전저점이 일정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요즘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여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역헤드앤 숄더. 그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가 쌍바닥. 그죠? 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외바닥. 그리고 삼각수렴형. 그리고 쌍바닥 중에서 짝꿍댕이 쌍바닥. 이게 힘들어요. 그죠? 이것만 나와도요. 개인들의 거짓말이 아니라 쌍바닥 이런 식으로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의 70% 이상이 털려요. 전멸당해요. 네. 근데 만약에 역헤드앤 숄더형 이거 나왔다.
그러면 90% 이상이 거의 전멸당합니다. 제가 회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정말 많이 간다. 바닥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정말 이 다음에는 수익 진짜 많이 나요. 왜 많이 나겠어요? 개인들의 90%가 털렸으니까 나머지 10%가 그 90%의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원래는 100명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10억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이거 나오면 다 털려요. 남은 10명 중에 5명이나 7명은 반등 나오면 본전 매도 다 하고. 그러니까 두세 명이 1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두세 명이. 이해가세요? 100명이 10억을 나눠야 되는데 두세 명이 10억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한 사람당 3억에서 5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괴변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이겨내는 개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늘 얘기해 드린 게 있어요. 이거 나오면은 진짜 돈 많이 벌린다고. 근데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왜 그럴까요? 이거 나오면 견디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못 견딥니다. 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차트가,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최근에는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냥 얘기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 아니면 이거. 원래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자, 지금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종목을 보시면 웃으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러면서. 저 세 개도 아니었어요. 이 두 개가 였다면 최근에. 예를 들면은 오늘 푸틴 아저씨가 뭐 정기 은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급등을 한 서현 펀메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떻게 떨어졌어요? 이게 재작년에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2,000원짜리가 1년 동안 얼마 갔어요? 14,000원까지 7배 갔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1년을 쉬었어요. 다시 난 우크라이나 테마주다 그래서 움직이다가 금리 인상 틈에 나와서 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자, 아주 단순하게 어서오세요. 단순하게 보시면 고점이 여기였죠. 그러면 사실 이 정도면은 바닥에 나와서 돌려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돌려 세우려고 할 때 뭘 찍었죠? 자, 뭐예요? 쌍바닥이죠? 그죠? 참고로 바닥은 그 보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그을 수 있어요. 어디 관광도시에 놀러 가셨는데 거기에 바위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누가 그게 원숭이 바위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숭이 바위가 아니고 침팬지 바위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고릴라 바위처럼 보이고.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바닥은 약간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거래가 나오면서 바닥을 잡다가 연초부터 막 급락하니까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죠. 거래도 들어왔고 가려고 했는데 또 못 견디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이거는요 이렇게 돌려 세운 다음에 갔었어야 돼요. 개별 차트는 저보고 손으로 그리라고 해도 그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떨어졌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현텐메탈 제가 어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멀리 갈 거 없다니까요. 그냥 그 종목 안에 거의 해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달에 폭락했죠. 왜 폭락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게 터져가지고 뻥 하고서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급락했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뭐였어요? 수렴형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호재 붙어서 뭘로요? 윤석열 테마주로 날아가기 시작했죠. 이해되셨으면 진짜로 7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외바닥 수렴형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랑 지금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는 금방 끝났는데 지금 왜 그러냐고. 왜 그러긴요.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유동성이 풍부했으니까. 이런 거거든. 그러면 또 어디를 볼까요? 여기 봅시다. 2018년도 여기 볼게요. 2000 보니까 2016년 말 2017년 초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충분히 받고 다 내려갔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닥을 잡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돌려 세우려고 이제 지긋지긋한 조정을 끝내고 돌려 세워서 다시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왕창 깨져버리죠. 이거는 뭐냐, 하락했죠, 반등 나오고 급락했죠, 반등 나오고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갔죠, 내려왔죠, 또 갔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역회된 숄더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그냥 하나로 보면 되겠다. 원래는 하나로 보면 안 되는데 공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역회된 숄더입니다. 미중무역 전쟁 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오직하면 죽는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 지금 힘든 건, 그냥 지금 힘든 거랑 비교를 하면 미중무역 전쟁 때는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는 게 나왔으니까 역회된 숄더입니다. 힘들지만 이겨냅시다. 됐거든요. 네. 거래량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뭐 여기 이거 언제? 여기는 미국이 첫 금리 인상했을 텐데, 여기는 뭐 그냥 쌍바닥인데 그냥 뭐 이렇게 쌍바닥인데 뭐 큰 저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어땠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라고 해서 상한가에다가 거래량까지 충분하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저점을 또 깨버리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개인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력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들 멘탈 나가서 그런 거지. 응?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고생을 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착같이. 네.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주식은 잔머리 싸움이 아니에요. 지구력 싸움이지. 응?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요랬다가 저랬다가 미꾸라지처럼 막 도망다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지구력 싸움이에요. 민첩 싸움은 그게 아니고, 물론 민첩하면 도움이 되긴 되는데 지구력 싸움입니다. 순발력 싸움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드릴게요. 순발력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구력입니다. 네,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스 최근에 보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프리미스인데 작년에 프리미스 재작년에 많이 갔죠. 3단 높이 있더니 이재명 씨가 대법원에서 친형 관련돼 가지고 뭐 그거 한 것 때문에 원래 이제 위기였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파기환송심 처리가 됐죠. 그래서 무죄 취지, 네. 파기환송심. 그래서 정치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했잖아요. 촤 이재명 대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오죠. 왜 나왔죠? 그때 윤석열 씨가 이준석 씨 때문에 아주 난감했잖아요. 그때 자, 폭락이 나올 때 패턴을 잘 보시면 쌍바닥인데 무슨 쌍바닥이죠? 오른쪽 엉덩이가 낮은 거죠. 이 쌍바닥에 나오고 여기서 급반등이 나와서 어디까지 와요? 떨어지기 시작한 고지점까지 메꿨어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메꿨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대충 12,000원이었던 것 같고 여기가 22,000원이니까 대충 100% 올라옵니다. 바닥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상승이 세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1월 초에 이제 한번 급등했는데 결국에 선거에서 졌잖아요. 밀려가지고. 그때 바닥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어요? 쌍바닥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5월달에 이제 들었다 놨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9월, 그죠? 이때 뭐 금리 인상한다고 막 폭락 나와가지고 차트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어지간하면 여기서 바닥을 잡고 들었다 놨다 하든지 뭔가를 해요. 아니면 재료가 이제 이재명 테마셔서 바뀌어서 다른 걸로 가든가. 근데 멈추질 않고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요번에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었던가 본인 스스로들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패턴은 안 나오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과거에 보자고요. 과거에 여기 보면은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급락했다가 바로 올려버렸죠. 이거는 수혜명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하다가 급락했어요. 바로 올리고 오히려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수렴형도 안 나와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네. 이해가시죠? 그냥 갔다니까요. 그냥. 네. 급등하다가 급락시키죠? 쌍바닥. 이게 맞다니까요. 옛날에 차트 이걸로 보지 말고 프림스 프레임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 그랬고 옛날에도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16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탄핵되잖아요. 그죠? 최순실 얘기 나오고 막 그럴 때 그때 급등했었는데 그때도 이재명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바닥을 어떻게 찍어요? 이게 바닥이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냥 이런 거를 너무 잘 이렇게 그시려고 하면 안 돼요. 대충 하셔야 돼. 초보 때는 너무 꼼꼼하게 하시면 안 돼요. 대충 그냥 3중 바닥 아니에요? 저점 일정하게? 그렇죠? 네.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급등하다가 말고 푹 꺼져요.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V자. 이거는 뭐 저 정도 아니고. 자, 여기서 거래 터져서 급등했죠? 그 다음에 바닥 어떻게 찍어요? 한 번, 두 번, 끝. 그리고 휙. 이거는 그냥 저기 흔든 거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는데 요번에 아주 그냥 생고생을 한 거예요. 생고생. 옛날에 프레임스가 여기서는 안철수 테마주였거든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안철수 씨가 되게 지금은 얼굴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되게 순진한 얼굴로 나오셔갖고 자리를 뽑아주시면 이러면서 새정치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그죠? 네. 성대모사를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게 프레임스가 그걸로 갔어요. 후발주자로 상한가 서너 개 나오고 막 했어요. 한 번에. 근데 이제 안철수 씨가 문재인 씨한테 양보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섭섭했는지 미국으로 바로 가버렸고. 그래서 이제 주인을 잃은 테마주는 급락을 했죠. 그죠? 네. 어떻게 끝났어요? 그냥 V자로 끝났어요. 그냥. 오히려 선거 끝나고 막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됐고 그때 문재인 후보는 낙선했고 살아남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안철수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선거 끝나자마자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했어요. 차기 대선 후보는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위가 누구 나왔겠어요? 안철수 씨잖아요. 세력이 그걸 올리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야 정상인데 최근에 어땠다고요?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개인들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어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해가셨죠? 보성 파워텍은 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솔트룩스로 볼까요? 솔트룩스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잘 보세요. 솔트룩스가 이게 막 진짜 무너져 내리다가 6월달에 금리 인상 충격으로 9월달에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15,000원 이상이었던 주식이었는데 15,000원 이상의 주가였거든요. 여기 18,000원까지 됐었네. 18,000원에 있던 게 작년 초에 작년 10월달에 6,000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냈잖아요. 근데 보시면 호재가 나와서 상한가를 만들고 그죠? 그 다 힘들었던 12월달도 올라갔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가 터져서 바닥을 잡고 또 터지면서 올라오고 또 터지면서 가요. 그래서 상장한 지 한 4년 차인가요 지금? 상장한 지 4년 차인데 지금 상장했을 때 그날 고점을 돌파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50주 신고가 갱신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이냐 이거예요. 이게 일반적일까요?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6,000원 대비 지금 2만원이니까 당연히 3배에서 올라왔죠. 이게 일반적일까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솔트룩스가 아주 좋은 호재가 있고 회사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죠? 네. 솔트룩스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끝났다, 뭐 더 간다 그 소리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막 비유를 들고 싶은데 뭘 들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드물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제 주식하려고 HTS에 접속했어요. 근데 계좌에 보니까 100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말 같지도 않은 비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요. 물린 사람들 다 털고 뭐 그랬겠죠. 누가 여기까지 가져가겠어요? 설령 이제 이거는 1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좀 봐요. 100분의 1.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몇 분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이런 차트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제2의 솔트룩스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잘 안 나와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해요? 찾으시면 돼요. 저번에 나와이비 얘기 드렸잖아요. 나와이비도 이렇게 올라온 게 뭐예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예요. 왜냐면 12월 달에 올라왔거든요. 이거 올라와서 팔아드렸는데 회원 중에 딱 한 사람이 입을 떼더라고요. 매도 사인에는 딱 한 명. 12월 달에 다른 종목부터 다 줄줄이 흘러내리는데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기적이에요 이거. 솔트룩스만큼 안 되는데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이것도 저점 대비 3배는 아닌데 2.5배 올라왔어요. 2.5배. 대략 2.5배. 기적입니다 이거. 내려오지도 않지만 지금. 한동훈. 이걸 리딩해서 아무튼 여기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외바닥 찍고 돈이 다시 들어온 다음에 올려버린 거예요. 왜? 기존에 매집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면 많이 보셔야 돼요. 아주 많이.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라고.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돌려 세우고 있으니까 차트를 보셔라. 근데 이제 12월 말하고 1월 초에 그 얘기 했어요. 너무 힘들면 보지 마라. 원래 보긴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때 보지 마세요. 1월 3일 날까지 막 투매가 계속 나왔으니까. 근데 잠깐 그 소리 했지. 그 한 달 전에는 차트를 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돌려 세우고 있었으니까. 내 종목이 이걸 팔아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만 매달려 있으시면 종목들이 돌아서는 걸 전혀 몰라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돌아서거든요. 네. 어떻게 돌아서요? 상한가 아닌데 중상한가 하나 찍어놓고 돌려 세우잖아요. 과거에 어땠냐고요? 쌍바닥 똑같잖아요. 1년 전에 급등했는데 그죠? 1년 동안 떨어지다가 들었다가 놓더니 쭉.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1년 동안 1년 아니죠. 한 8개월 이상 떨어지더니 슥. 사람 성격 잘 안 바뀌듯이 종목도 성격 잘 안 바뀝니다. 1년 내내 떨어지더니 급등하기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여기서? 휘림 로봇, 옛날 이름 동부 로봇. 네. 1년 내내 떨어지다가 급등하기 전에 살짝 뭐가 들어와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살짝 들어와요. 그리고 쑥. 연말 연초에 테마주를 잘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것도 있고. 네. 종목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성파워텍은 다음에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9시까지 8분 남았는데 지금 그 얘기 꺼내면 결론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일이나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많은 종목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가 아주 심하게 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심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힘든 거예요. 차트를 많이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도 요즘에 차트 보면 헷갈립니다. 헷갈린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물론 저는 알죠. 그러니까 아니까 이걸 설명을 하는 거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차트 같은 거 배우실 때 어디에서 뭐 무료 유튜브, 인터넷 글 그런 거 보고서 배우신 거 아닌가요? 네. 그거 잘 안 맞아요. 원래 안 맞는데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잘 되시겠냐 이거예요. 저도 안경을 쓰는데 저한테 맞지 않는 안경, 흐릿한 안경을 갖고 안경을 끼고 뭐 보면은 잘 보이겠습니까? 차라리 벗고 있는 것보다 못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무료로 배운 그 기법은 대부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한 거는 기법 강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왜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패턴을 알려드린 거지 난 기법 강의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법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 종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얘기한 걸 듣고서 대형주를 보면은 머리가 헷갈리시니까 대형주는 보지 마시고 개별주 테마주를 보시되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일봉 차트를 보기 애매하면 주봉 차트로 보시면 돼요. 주봉 차트로. 그러면 더 깔끔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휴림노 보실까요? 깔끔하죠? 쌍바닥. 더 보기 깔끔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훨씬 깔끔하게.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보세요. 이게 보면 옛날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쌍바닥이고, 여기도 이렇게 쌍바닥이고. 미중무역전쟁 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죠? 네. 최근에 그거 이상의 차트가 나온 거죠. 네. 지금은 쌍바닥도 아니에요. 그냥 나가 떨어지다가 그냥 훅 올라오는 거지.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배우신 기법 강의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걸 감안하시고 솔트룩스처럼 저렇게 올라오는 종목은 매우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 다 저렇게 올라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100개 중에 1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네. 나우아이비는 좀 저런 거 꽤 나올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나우아이비 같은 게 좀 더 나올 거란 얘기는 뭐냐면 나우아이비는 12월 달에 왜 지수 하락하면서 개별주를 쭉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들어 올렸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기적이었어요. 기적. 이런 차트 나온다는 게.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나무기술 이런 거 보세요. 사러 가는 거 아니니까 또 사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또. 네. 자, 뭐 했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맨날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래요. 제가 왜 사지 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막 내일 급등 나올 것 같죠? 장대몽 한 두세 개 때릴 때도 있어요. 그거 맞고서 또 아파하지 마시고. 네? 그죠? 이 상태에서는 나우아이비 같은 게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많이 나와요. 오늘 저희 방에서 매도세 나간 게 태양금속이거든요. 앞에서 보시면 아주 거칠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돌리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기도 살짝 들었다 놨다 살짝 들었다 놓고 오늘 뽑잖아요. 끝났을까요? 더 갈까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나우아이비 같은 게 쉽게 나옵니다. 왜?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준비되어 있겠어요? 많아요. 많다고. 바닥에 있는 거, 무릎에 있는 거, 허리에 있는 거, 뭐 어깨에 있는 거 많습니다. 차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꼴 보기 싫다고 안 보지 마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원들은 저기 보지 마시고요. 네.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 보셔야 되는데 뭐 강의하고 나서 차트 보라고 하면 이제 내일 되면 막 문의가 엄청나게 와요. 이 차트는 설명과 다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달라고. 네. 힘드니까 우리 회원들은 오늘 보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이제 해석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매도 사인 다 내드리니까 이제 우리 회원들은 애써 보실 필요는 없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실력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보세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우리 회원들은 그럼 다 얘기해 드리니까 아셨죠? 네.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도와드려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돌아서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세력이 맘만 먹으면 올린다 이거죠. 어제도 시간내에서 뭐가 급등하고 그죠? 오늘도 시간내에서 뭐가 자꾸 급등을 해요. 오늘도 시간내에서 급등을 많이 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얘기하죠. 장중에도 종목들이 들었다 놓고 지수가 하락 마감해도 시간에서도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테마주가 바닥에서 바닥을 어떻게 찍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수요일이죠. 이제 금요일까지 열리죠. 그리고서 설 연휴인데 아마 통상 투매가 나오면 내일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왜냐면 내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그죠? 그 금요일날 돈을 찾아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살짝. 그러니까 아침에 아니면 오후에 투매 나온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들 마세요. 그냥 설 명절 때 돈 필요하신 분들이
수익도 못 보시고 그죠? 돈을 돈 필요해서 매도하시나 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죠? 네.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 동변 네. 상년의 마음으로, 그죠? 네. 그냥 그래, 저분들도 잘 되셔야지, 그런 마음으로 넘어가세요. 아 짜증나, 왜 너 투면하고 난리야 이러면서 욕하시면은 네.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욕만 늘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그죠? 손실이 늘고 흰머리가 느는데, 그죠? 네. 투덜투덜 대시면 욕만 늘어요. 입이 막 걸걸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나 오후에 투면하나도 놀라지들 마시고 편안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 뒤에 방송 진행하시는 김 실장님이 로봇 관련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종목들 많이 보세요. 돈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